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ICML 2022년에 발표된 이제 온라인 디시전 트랜스포머 줄여서 ODT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제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강학습팀 백승원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은 이제 강학습 팀원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이제 강학습을 어떤 시퀀스 모델링 프로블럼으로 이제 간주하고 연구한 이제 이전 논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제 ODT라는 논문이 어떤 포인트를 연구하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ODT 이 본론에서는 이제 ODT라고 하는 이 모델이 이제 HER, 그래서 힌드사이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고 하는 이 해당 기법을 적용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 장으로 소개해드리고, 이제 ODT의 개요, 그리고 모델 명세사항, 그리고 이 모델을 실험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환경과 데이터셋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광학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시퀀스 모델링 프로블럼으로 이제 간주하고 연구했던 논문들이 이 어떤 ODT 이전에 다음 같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논문들은 이제 특징이 이제 어떤 광학습 문제 중에서도 오프라인 광학습 문제를 이제 컨텍스트 컨디션드 시퀀스 모델링 프로블럼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것의 어떤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뭐 익사이팅 프로그레스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오프라인 아래 세팅에서만 이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연구가 됐고, 또 학습하는 기법 자체도 이제 NLP 어플리케이션에 쓰이던 이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쓰이던 기법들이 그냥 단순히 적용된 것들이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의 그 빔서치라던가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 어떤 것에 좀 집중했냐면, 이 온라인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이제 그 온라인 파인 튜닝 세팅, 즉 이제 온라인 그 오프라인 RL이 아니라 이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 온라인 RL 세팅에서 이제 해당 트랜스포머 기반의 정확히는 이제 시퀀스 모델링 프로블럼으로 형식화한 강학습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밑에 그림은 이제 뭐 디시전 트랜스포머, 뭐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들의 어떤 아키텍처를 간단히 붙여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OD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ODT가 적용했던 이제 힌드사이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HER, 줄여서 이제 HER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PER처럼 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기법입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이 트래젝토리 1, 2, 3이 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1, 2, 3이 모두 내가 원하는 어떤 골에 도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래젝토리들이 각각 얘는 그래도 이 골에 도착 못했지만 이 파이널 스테이트 혹은 뭐 특정 스테이트에 도착한 트래젝토리다 라고 좀 간주를 하고, 이거를 좀 재규격화 혹은 재정의해가지고 이 트래젝토리가 쓸모있는 트래젝토리다, 이런 식으로 좀 리라벨링하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골 얘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 HE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골 컨디션드 RL 태스크들, 즉 어떤 뭐 그 퍽을 밀어가지고 어딘가로 도착시키는 푸싱이라던가 뭐 슬라이딩,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많이 하는 뭐 픽앤플레이스, 어떤 이런 골 기반 태스크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됐던 그 논문이고, 또 이 HR의 특징은 그래서 싱글 골 프로블럼에 대해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골에 대해서 어떤 그 골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멀티골 프로블럼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냈던 이제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기법들의 특징 중 하나로서 이제 어떤 임의의 오프폴리시 RL 알고리즘에 그냥 쉽게 컴바인이 가능하다, 약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OD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먼저 읊어드리면은, 이 OD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RL을 이제 시퀀스 프로블럼으로 이제 간주했던 기존의 RL 알고리즘들이 이제 오프라인 RL 세팅에서만 연구됐다라는 거를 좀 지적했고, 그래서 이제 제한이 되었는데, 이 제한된 모델은 이제 똑같이 광학습을 시퀀스 프로블럼으로 이제 간주하는 그 세팅을 유지한 채 이 온라인 RL 세팅에서 조금 적용을 해보는 그런 연구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그냥 이전에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RL 세팅으로 파인 튜닝을 해주는 그런 접근으로 이제 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롬 스크래치로 학습을 시키는 거는 아직 아닙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그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를 사용했는데 해당 이제 ODT 같은 경우는 스토케이스틱한 폴리시를 사용했고 또한 온라인 아래 세팅에서 탐험을 좀 해야 되므로 이제 맥스 엔트로피 아래라고 하는 조금 더 탐험을 더 종용시켜 줄 수 있는 그 기법을 좀 활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이제 HER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샘플 효율성을 위해서 또한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 DT를 다음과 같이 수식을 수정했는데 이 오브젝티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이 ODT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서터 오프라인 아래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아래 모델 중 하나인 이 SLC에 비해서도 좀 좋은 성능을 냈다. 이 무조건한 환경에서. 여기까지가 개요고 뒤에서 이걸 자세히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명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뭐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나 SPLT 트랜스포머랑 조금 다르게 얘는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기반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리오드2 고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개념과 스테이트 액션 이것들의 어떤 모임을 이제 트래젝토리로서 정의했습니다. 이 리오드2 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점에서의 어떤 리턴이다라고 이제 임피리컬 리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트래젝토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리오드를 받고 계속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오드2 고라는 건 뭐냐면은 그 리턴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리오드들의 합이다. 여기가 만약 1, 2, 3, 다 1이라고 치면은 그리고 길이가 10이라고 치면은 여기서의 리오드2 고는 앞에서 뒤에서 9개를 받을 거니까 9가 되는 거고 여기선 8 해서 여기서는 이제 0 혹은 1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리오드2 고를 줄여서 RTG라고 하는 이 RTG와 스테이트, 액션을 하나의 어떤 트랜지션으로 보고 이것들이 이제 모임을 트래젝토리로 가정했다. 어떤 간주했다, 정의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자들은 이제 이 절대값 타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트래젝토리 타우의 길이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그래서 옵저베이션 들어가면 리오드 나오고, 그다음 리오드가 다시 들어가서 액션 나오고, 또 액션이 들어가면 리오드가 나오는 어떤 이런 오토리그레시브한 그 트랜스포머 모델, 그리고 이제 뒤에 거는 볼 수 없는 코절한 어떤 트랜스포머, 약간 이런 그 트래젝토리 트랜스포머 이건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세팅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기존의 DT와는 다르게 그 스토케이스틱한 폴리시를 적용했고 또한 이제 무조코라고 하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액션이 필요한 환경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 저자들도 이제 스토케이스틱한 폴리시를 다음과 같이 이게 눈이 없어야 되는데 좀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거를 학습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이다. 이 신경망이 이제 각각 이제 스테이트와 리오드 투고로 받아가지고 어떤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을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만들어내면 그 분포에서 샘플링한 게 실제 환경에 들어가는 액션이 되는 그런 어떤 좀 이제 스토케이스틱한 폴리시를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잠깐 설명해버렸지만 이제 오리지널 DT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했다. 근데 이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를 조금 더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장했냐라고 하면은 이 스토케이스틱 폴리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그 어떤 로스 부분이 그 어떤 MSE였습니다. 왜냐면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이 어떤 파이라고 하는 게 이 A를 맞추면 되는 어떤 리그레션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스도 NLL을 사용했고 그 다음 약간 여기서 아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맥스 엔트로피 아래 프레임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정책에 좀 정책을 좀 평탄화시키는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런 다양한 액션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엔트로피를 이제 이 로스에다가 더해 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니마이즈 되면서 액션을 잘 맞추고 그러면서 분포를 좀 넓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액션도 가끔씩 나오게끔 해서 온라인 아래 세팅에서는 좀 탐험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세팅을 선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들이 그 온라인 아래 세팅에서 해당 이제 모델을 이제 오프라인 아래처럼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때 저자들은
이제 트래젝토리 레벨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했고, 또한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힌트 사이트 리라벨링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오프라인 RL 알고리즘들, 뭐 DQN이나 뭐 DTPG들이랑 좀 다르게 이제 트랜지션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트래젝토리가 담기고, 이 트래젝토리들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이 RTG들이 리라벨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래 HER은 이제 골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골에 도착했다 가정하고 여기서 리워드 1을 발생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어떤 궤적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로보틱스에서 연구되던 기법이었다면, 이 시퀀스 모델링 RL 쪽에서 이제 쓰이는 이 힌트 사이트 리라벨링은 무엇이냐면, 특히 이 논문에서 적용했던 거는 이 리워드 2 코드를 다시 한번 리라벨링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트래젝토리의 마지막이 여기가 10이 나왔다고 쳐보겠습니다. 원래는 2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왔으면은 그 10에 맞게끔 뒤에 있는 RTG들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자들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서 이제 샘플 효율성을 높였고, 또한 이제 온라인 RL 세팅에서 그 해당 어떤 모델이 제대로 워크할 수 있게끔 좀 수정을 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수도 코드인데 제가 설명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실험들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ODT가 그 어떤 리미티드된 온라인 버드젯, 그러니까 온라인 RL로 이제 파인 튜닝을 조금만 해도 이제 어떤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된 것보다 좀 좋은 성능을 보이겠느냐라는 좀 실험을 했고, 그 다음 이 ODT에 적용된 게 많잖아요. 아까 스토케이스틱 폴리시도 보셨고, 뭐 HR도 보셨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셨는데, 그것들이 그럼 과연 얼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이제 적용한 환경은 이제 무조코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환경이고,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태스크들에 대해서 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리트레인드된 폴리시를 얻기 위해서 이 딥보RL에서 이제 어떤 미리 학습된 그 모델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RL 알고리즘들과 비교했는데, 걔네들은 이제 여기서만 학습된, 여기서 온라인 RL 세팅으로 파인 튜닝 하지 않은 그 친구들을 대조군으로 이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시전 트랜스포머, 그리고 이제 IQL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RL 모델들,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좀 시켰고, 또 보시면은 이 DT랑 ODT, 이 ODT랑 DT의 차이는, ODT 오프라인과 DT의 차이는 그 스토케이스틱 폴리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DT, 그리고 이제 스토케이스틱으로만 바꾼 ODT에 비해서 이제 실제로 온라인 파인 튜닝을 진행한 이제 ODT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0.2 밀리언, 즉 이제 20K만큼 학습을 시켰다. 더 많이 학습을 시킨 게 아닌 거죠. 그걸 볼 수 있고, 이 델타 ODT는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만큼 이제 성능이 개선됐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QL은 이제 오프라인에 대해서도 좀 좋은 성능을 냈고, 그 다음 이제 얘도 이제 온라인 RL로 이제 파인 튜닝 시켰을 때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긴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자기네 것도 뭐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SAC라고 하는 그 온라인 RL에 대해서 좀 그 비교를 했는데, 이 온라인 RL은 뭐 잘하긴 하지만 이제 ODT가 좀 더 좋은 성능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트 유메이즈라고 해가지고 이 엔트가 이제 어떤 미로를 탈출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거기서는 얘는 아예 학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ODT의 좋은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K인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에블레이션 스테디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DT에서 ODT로 넘어갈 때 이제 스토케이스틱 한 폴리시와 디터미니스틱 한 폴리시를 여기서 여기로 바꾼 게 얼만큼 좋은 영향이 있었냐라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ODT with 스토케이스틱 폴리시, 그리고 ODT with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에 대해서 학습을 좀 실험을 봤는데요. 허퍼에서 이제 좀 큰 차이를 좀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디터미니스틱은 좀 불안정하다, 얘는 좀 안정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하고 높은 리턴을 보여주고 있다가 있었고, 이 RTD 컨디셔닝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원래 오프라인 RL 세팅에서는 그 이미 저희가 태스크에 대해서 이게
몇 점이 끝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에서 그 하퍼를 잘하는 그 액션을 저희가 만들어내려면은 정해진 뭐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런 리턴을 넣어서 뭔가 액션들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RL 세팅으로 가면서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그 픽스드된 값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좀 변하는 값으로 넣을 거냐 혹은 이제 그걸 그대로 넣을 거냐 더 값을 키워서 넣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만약에 그 오프라인 데이터에서의 어떤 맥스 리턴이 다음같이 1이라고 했을 때 그 약 2배? 이 정도의 리턴을 넣어가지고 액션을 커리하게끔 하면서 온라인 RL 세팅을 적용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었다. 3, 4로 넘어가면은 학습이 안 되더라. 이런 어떤 실험도 진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들이 HR을 적용한 게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테스트를 해 주었는데요. 보시면은 힌트 사이트를 붙은 애들만 제대로 학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었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